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9차 헌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기본 원리, 기본권, 통치구조 이렇게 얘기할 건데 지금 일단은 기본 원리와 기본권에 대해서 좀 더 보고 또 나머지 통치구조는 뒤에서 뭐 입법부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 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 먼저 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공부하실 때는 자 일단 총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가 뭐다 요거가 일단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앞글자만 따면 국민주권주의의 국, 자유민주주의의 자, 복지국가의 복, 국제평화주의의 평, 그 다음에 자 아니죠 국제평화주의의 국이죠, 그 다음 평화통일의 평, 문화국가의 문,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 이렇게 먼저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국자, 복국, 평, 문. 자, 이거를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좀 지저분하네요. 자,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쓸까요? 자, 이쪽에다 쓸게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자, 국자, 복국, 평문. 되셨죠? 자, 그래서 현행헌법은 자,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의 원리, 평화통일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자, 이렇게 총 6개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요게 먼저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먼저 국민주권의 원리를 좀 보면, 자, 여러분 국민주권의 원리는 자, 국민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일단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나 뭐 민주주의 이념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쵸? 특히 우리가 민주주의 원리에서 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주권이다. 그리고 국민주권, 뭐 권력분립, 입헌주의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말에 사실 이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주권의 원리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좀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 국민투표제, 예. 그다음에 뭐 선거, 자 그다음에 정당활동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국민주권주의 원리가 실현되는 것은 자 여기에 있는 참정권과 관련된 것이 주로 참정권의 보장이 주로 국민주권주의 원리에 이제 들어가 있다. 요거 일단 자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분하십시오. 막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일단 국민주권의 원리는 참정권이랑 관련이 있다. 즉 정치에 참여한 거랑 관련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거 있잖아요.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마치 그냥 나이브하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자, 우리가 언론 활동을 하고 출판 활동을 하고 집회를 하고 결사를 하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국민주권의 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 요게 좀 중요합니다. 다시 자, 국민주권의 원리는 자,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이렇게 여러분 이제 겹칠 수가 있으나 주로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어떤 제도라든가 형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중에서 참정권과 관련된 즉 정치에 참여하는 그 권리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국민주권의 원리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이제 여러분 사실 자유주의라는 말하고 이제 자유주의라는 말하고 민주주의라는 말하고 이게 섞인 건데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안 맞긴 해요.
안 맞긴 하다는 건 뭐냐면 자유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개인주의와 시장주의의 다른 표현이 자유주의인데, 근데 사실 민주주의는 굉장히 집단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굳이 자유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라고 붙이는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 분단국가로서의 어떤 한계점일 수도 있어요. 마치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이 좀 더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어떤 정치학적으로 접근하면 좀 어쨌든 안 어울린다. 자유하고 민주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개념이긴 하지만 어떤 분단국가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자,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를 굳이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보셔야 될 거는, 자, 여기 있는, 복수정당제입니다. 복수정당제. 자, 복수정당제라고 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당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당, 자기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거고, 이 복수정당제는 여기도, 어디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복수정당제는 여기도 들어가고 국민주권 원리도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 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 요거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